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심코 넘기기 쉬운 잘못된 정보들을 제대로 잡아주는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요즘 말이죠. 너무 추워요. 추워도 너무 추워서 너도 나도 꽁꽁 싸매고 다니는데요. 이나 씨, 네. 좀 전에 그 대기실에서 들어올 때 보니까 목도리를 그냥 여기 팡창 이렇게 말아갖고 그냥 눈만 딱 보이더라고요. 뭐 쌩얼이 약간 자신이 없으셔서 가리려고 그러신 겁니까? 아니요, 저 쌩얼 자신 있거든요. 예? 근데 비비크림이랑 대화하던데 네가 있어 오늘도 난 당당하다 이러면서 왜 이렇게 예리하세요? 비비크림이랑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요. 이 추워서 가린 것도 있지만 뭔가 약간 코끝에 걸리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대용으로 좀 둘둘 말고 왔던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쌩얼은 자신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요?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야? 자, 우리 현주 씨도 들어올 때 보니까 그거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이게 햇빛도 잘 요즘 안 나잖아요. 근데 그냥 선글라스를 딱 쓰고 오신 거 보니까 이게 연예인병인가 아니면은 남편한테 저 터졌나? 미안합니다. 우리 남편분 죄송합니다. 네, 막 나오시는데요. 뭐 네. 연예인병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예. 이나 씨랑 저랑 좀 같은 기운을 느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봄철에 황사 때문에 눈 아팠던 기억들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도 이 추운 겨울에도 저는 눈이 굉장히 뭔가 뻑뻑하고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두 분이 너무 예민해도 너무나도 예민한 두 분 판도사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두 분이 예민하지 않습니다. 현주 씨, 이나 씨가 뭔가를 제대로 감지한 것 같은데요. 명수 씨가 어. 뭔가 그럴 줄 둔한 알았어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나한테 왜 이래요? 시작부터 뭔데요? 아마 이것 때문에 두 분이 목도리다, 선글라스다 해서 가리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가리고 다니는 이것이라고 하면 못생겨서 가리는 건데 이게 뭡니까 그게? 그건 VCR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병수 씨가 하던 거 저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시청자와의 밀당. 오늘 주제 나와주세요. 어휴.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겨울철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황사와 미세먼지. 겨울 황사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 미세먼지에 노출된 공간 총정리 등 풍성한 정보 가득하니 채널 고정하세요. 좀 미세먼지 무섭네요. 우리 와이프보다 더 무서워요. 오늘 뭐 스튜디오 환기했습니까? 이제 세트장을 쓰는 팀들은 전부 다 끝나면 청소하고 여기 환기 한번 쫙 해주고 그렇게 가는 걸로 좀 우리가 공지를 그렇게 하죠. 먼저 겨울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 잡는 법 알아봅니다. 황사 마스크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집안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저와 함께 빨리 가보시죠. 와, 야 이제는 뭐 겨울에도 황사가 극성이네요. 보통 이게 봄에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선생님 근데 황사가 왜 이렇게 위험한 거죠? 특히 중국발 황사를 조심하라고 하죠. 모래바람 속에 중국 공업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인 카드뮴과 납 같은 중금속이 섞여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로 날아오면서 각종 질환을 부르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메이드 인 차이나 이시에 쪼그란 뭐 쌍으로. 이게 문제예요. 근데 굉장히 무섭네요. 밖에 이제 쉽게 돌아다니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 황사보다 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다는 말도 있는데요. 미세먼지 속에 중금속이 있으면 신경계 질환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큰 먼지는요, 코와 기관지를 지나면서 걸러지고 콧물이나 가래 등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는데요. 먼지가 너무 작으면 걸러지지 못하고 폐포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신경계 질환까지 부를 수가 있죠. 노약자나 유아처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먼지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니만큼 마스크로 방어를 해주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해결책이겠죠? 요즘은 황사가 심해져서요. 실제로 초등학교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봄이 되어 어머니가 목도리, 마스크, 코트, 털장갑 등 겨울옷을 정리합니다. 이 중에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이 뭘까요? 네, 정답은 마스크입니다. 제가 정답 맞췄네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봄에 황사
황사 대비해서 꼭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근데 너무 이게 무섭네요, 선생님. 아, 왜 우리가 이제 만난 거예요? 왜 우리 그러니까 1년 전에 만났으면 제가 호흡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1년 전에 만났으면 우리 호흡도 더 잘 맞았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우리가 이제 잘 만났을까요? 맞는데 병수 씨가 더 멋있어질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없네요. 네, 겨울에는 춥고 감기 걸릴까 봐 마스크를 쓰는 건데 이제는 황사를 막아야 하는 그런 이유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마스크를요, 잘 쓰시고요. 뭐 이러면 우리가 끝나는 건가요? 판도사 마칠 시간 됐네요. 아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간단하면 되죠? 이 주제를 선정을 했겠냐고요.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되게 흥분하네요. 예. 이 마스크라고 해서 다 같은 마스크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쓰고 다니는 방한 마스크 말고요. 요즘에는 황사 마스크가 출시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진짜 황사를 차단해 주는 건 맞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봄에 불청객인 줄 알았던 황사가 대한민국의 겨울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황사는 저기압이 중국의 사막지대를 지날 때 흙먼지가 강한 상승 기류를 타고 최고 5,000m 상공으로 올라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기치 않은 겨울 황사로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의 최고 2배 이상 측정되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황사를 들이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황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스크. 황사 차단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한 반 정도는 됩니다. 그래도 효과 안 쓰는 것보다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황사를 제대로 차단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들고 왔는데요. 안전인증센터에 가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따라오세요.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나 보이는 기계들. 국민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한 기준의 소유자. 안전보건공단 최승수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갖고 왔는데요. 시민들이 이게 진짜 황사를 막는 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예, 마스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황사 마스크와 황사 마스크가 아닌 것을 성능 시험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방법은요. 염분 입자를 마이크로 크기로 작게 만든 후에 마스크에 분사해서 통과되는 양을 측정하는 건데요. 황사 마스크는 세균과 곰팡이를 약 99% 차단. 일반 마스크는 차단율이 절반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실험만 통과를 하면 황사 마스크로 써도 되는 거죠? 예, 황사 마스크에는 이 시험 말고도 중요한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 시험은 이나 씨가 이쪽으로 가셔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실험에 투입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라면 이 한 몸 기꺼이 실험실로. 러닝머신에서 뛰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염분을 틀어놓은 방에서 평소 야외 활동할 때처럼 마스크를 쓰고 뛰면서 누설률을 측정하는 실험이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숨이... 저 먼지 먹고 죽으면 책임지세요? 진짜 여기... 제가 온 힘을 다해 실험하는 동안 밖에서는 평온하게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게 실험을 마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예, 이 두 마스크를 실험을 했는데요. 이 마스크는 얼굴에 잘 밀착돼서 누설률이 잘 나왔고 이 일반 마스크는 얼굴에 잘 밀착이 되지 않아서 누설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황사가 심한 날, 특히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외출을 삼가는 게 좋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는 식약처의 기준을 통과한 황사 마스크 착용이 필수. 하지만 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 야외에서 운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황사가 심한 날은 야외 운동을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평상시에 들어 마시는 공기 양보다 운동 시에 들어 마시는 양이 한 10배에서 20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황사 먼지들이 폐 쪽에 훨씬 더 많은 양이 침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호흡을 빠르게 하면 공기 중에 그런 미세먼지나 그런 황사 먼지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호흡 때보다 운동 시 호흡 때 그런 먼지들이 훨씬 더 폐에 많이 침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황사가 있을 때는 절대로 야외에서 운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황사도 황사지만 초미세먼지 정말 문제가 많죠.
황사뿐만 아니라 겨울철 반갑지 않은 손님, 스모그도 정말 위험한데요. 연기와 안개의 합성어인 스모그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가 안개와 같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겨울이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중국발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일수가 늘어나는데요. 문제는 스모그의 주성분인 초미세먼지가 코털이나 폐의 섬모에서 걸러지지 않는 데다 중금속까지 품고 있다는 사실.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뿐만이 아니라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도 유발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신박한데요. 그럼 이런 초미세먼지는 어떤 마스크로 걸을 수 있을까요? 예, 황사 마스크 시험 입자는 초미세먼지보다 작기 때문에 황사 마스크라고 표시되어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면 미세먼지도 걸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황사 정보는 YTN 웨더의 실시간 방송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황사예보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원할 경우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황사 마스크는 네.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는데요. 마스크는 재사용하거나 빨아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친절한 과장님, 직접 마스크를 잘라서 단면을 보여주시는데요. 여기에 마스크에 비밀이 있다고요? 이 여과제가 초미세먼지를 걸을 수 있는 특수한 필터인데요. 빨아서 재사용하게 되면 여과제의 성능이 떨어져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황사 마스크 선택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올바른 마스크 선택으로 겨울 황사, 스모그 피해 예방하세요. 야, 저런 게 있었네요. 예, 진짜로 저 황사 마스크를 쓰면 미세먼지가 아주 많이 걸러지네요. 야, 이거 뜬금없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제조 기술은 엄청 좋다. 뭐 이런 생각까지 예, 뜬금없이 네, 드네요. 이럴 때만 또 대한민국 챙기시네요. 네, 아무튼 이 황사 마스크 내부에는요, 정전기 처리가 된 부직포 필터가 들어가 있어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원리인데요. 가까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예보를 확인하신 후에 황사 마스크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잘 쓰셔야 되는 게 화장 고친다, 전화 받은다 이러면서 마스크를 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 전화도 못 받아요? 그렇죠. 그 사이로 먼지가 다 들어와요. 맞습니다. 그래요. 겨울철에는요, 사고 위험도 크니까요. 길 걸을 때는 앞만 딱 보시고 되도록 마스크 벗지 마세요. 뒤에서 누가 막 괴한이 와도 절대 안 봐야겠네. 그렇죠. 절대 되게 마스크를 오랜만에 쓰고 있어야 만난 되는 사람이 거죠. 뒤에서 야 친구야 반갑다 그래도 절대 뒤 안 보고 앞만 마스크만 이렇게. 이렇게 야 쓰고. 이게 뭐 점점 챙기거나 조심해야 될 게 점점 많아집니다. 네. 이게 환경이 오염되면서요 이제 엄청 슬퍼요. 오늘 방송이 정말 내 머릿속에 지우개 같이 눈물 없이는 정말 볼 수가 없을 지경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황사주의보라는 말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생겨난 거거든요. 아. 네, 2002년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이런 신조어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좀 지구를 괴롭히지 말고 지구를 잘 지켜야겠다. 이런 거창한 생각 제가 좀 해봤습니다. 황사주의보의 이제 신조어가 계속 생각이 나면 줄임말 유행이잖아요. 황사주의보 황보. 황보로. 방송이 안 풀리네요. 아니, 줘야 되나요? 아니 코디가 옷을 이런 걸 주니까 내가 방송이 안 풀리지. 황사 색깔인데요? 시골에서 경남 합천에서 올라온 거 그러니까 마냥. 황사 많이 먹은 색깔. 미안합니다. 황사가 엄청 묻어 있잖아요 옷에. 이나 씨 저기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영상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야외 활동 시간을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네, 야외 먼지들이 내 머리에 내 손에 달라붙어서 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찜찜하잖아요. 네, 청결도 항상 신경 써주세요. 네, 우리 현주 씨 또 그 황사와 마스크에 대해서 이나 씨랑 선생님은 얘기를 싹 해주셨는데 현주 씨도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황현주니까 황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네, 있을 것 제가 같아요. 황현주라고 황사를 몰고 오진 않아요. 네, 전혀 연관이 없지만 네.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실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황사주의보가 내려지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실내 공기가 과연 깨끗할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야, 또 이게 좀 면도날 같이 예리하게 딱 짚어주셨네요. 야, 이게 그 생각을 못했네요. 혹시 뭐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또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마음을 좀 진정시키면서 눌러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진정이 안 되실 겁니다. 정말 이럴 수가 뭐 이런 반응 나올 정도로 깜짝 놀랄 내용 제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황사, 미세먼지만 조심하면 끝? 아닙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현대인들에게 바깥 공기 못지않게 실내 공기도 중요한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실내 공기 오염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새집증후군의 심각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새집증후군은 새집으로 이사한 뒤 두통,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실내 공기를 위협하는 새집 증후군에 대해서 심층 탐구를 해볼까요? 날씨도 추운데다가 황사까지 정말 밖에 나가기 싫어지는 요즘인데요. 그런데 지방 공기는 괜찮을까요? 요즘 새집 증후군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오늘 의뢰하신 분도 새집 증후군 때문에 걱정을 정말 태산같이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만나볼까요? 한 달 전 시공이 완료된 의뢰자의 아파트. 안녕하세요. 판도사 제작진을 기다리고 있던 의뢰자의 집으로 들어가 보니 반짝반짝 윤기 나는 화이트 톤의 대리석에 벽면 가득한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경치가 정말 최고였습니다. 누구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집이었는데요. 와, 집이 이렇게 좋은데 대체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제가 다음 주 입주 예정인데 요즘 새집증후군이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의 이 문제를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새집증후군 내 손길 한 번이면 끝! 실내 공기질 관리 전문가 윤용훈 대표님. 네, 오늘 어떤 측정을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포름알데히드 전용 측정 장비와 VOC 측정 장비를 가지고 이 집의 실내 공기질이 한국의 기준치에 오버가 되느냐 아니면 적정한가 해서 확실히 제가 측정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가구의 문을 모두 열어야 하는데요. 가구에 사용된 자재나 접착제에서도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기성 화합물인 VOC를 측정해 볼 건데요. 공기 중의 성분을 분석해 나온 결과는 무려 환경부가 제시한 권고 기준의 2배를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VOC는 벤젠, 톨루엔 등 5가지 유해물질을 일컫는 말인데요. 환경부가 제시한 권고 기준치는 30에서 1000mg/. 세제곱미터입니다. 이번엔 가장 큰 문제인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할 건데요. 필터를 갈고 버튼을 누른 뒤 30분이면 수치가 표시됩니다. 포름알데히드는 권고 기준의 3배가 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요. 독성이 매우 강해서 30ppm 이상에 노출됐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새집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에 가려움증이나 두통, 현기증, 그다음에 호흡곤란이나 비염 같은 그런 기관지 증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노출이 되게 되면 발암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 몸에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알레르기나 천식이 없던 분들도 생겨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관지 천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게 되면 기관지가 나빠져서 결국에는 폐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내년 3월부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실내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관련 업계의 10%가량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측정을 다 해봤는데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이 집에 포름알데히드와 VOC를 측정해본 결과 한국 기준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얼핏 보더라도 참 높아 보이던데 기분이 어떠세요? 당장 다음 주가 입주인데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입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네요. 우리 집 실내 공기도 걱정인데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내 공기 관리법 공개합니다. 새집증후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방법은 바로 환기를 해주는 건데요. 단 황사가 있는 날은 창문을 열면 안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오케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습도.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빨래를 널어 습기를 높여주면 미세먼지가 아래쪽으로 가라앉아 호흡할 때 덜 마시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또한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수분을 배출하는 공기 정화식물을 집안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벤자민은 포르말데히드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실내 공기 관리의 중요성 이제 아셨죠? 깨끗한 공기로 건강한 생활 누리세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정말 절로 나오네요. 야, 이 결론은 환기네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너무 추우니까 우리가 환기를 좀 잘 안 하게 돼요.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요, 감기 걸릴까봐 더 창문을 안 열게 되고, 뭐 로미오나 와야 창문을 열어다오 이래야 창문을 열어주지. 야, 이게 안 하게 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 든 생각이요. 감기보다 더 무서운 게 실내 먼지라는 거,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성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 같은 정말 피곤한 질환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실내 습도는 50% 내외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죠? 야, 그래요. 이제 미세먼지 무섭네요. 우리 와이프보다 더 무서워요. 아, 오늘 뭐 스튜디오 환기했습니까? 아, 이제 세트장을 쓰는 팀들은 전부 다 끝나면 청소하고 여기 환기 한번 쫙 해주고 그렇게 가는 걸로 좀 우리가 공지를 그렇게 하죠. 예, 누가 내 얘기 듣고 있어요? 그렇게 합시다. 여기 임직원이세요? 예, 나 여기 아니, 일용직. 촬영이나 좀 늦지 마세요. 일용직이에요. 언제 잘릴지 몰라요. 임직원은 무슨. 아니 그런데 여기 스튜디오 청소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아줌마가 또 입금이 따박따박 되니까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집이나 세트를 지을 때 성면이나 미세먼지 같은 물질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내도 안전하지만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병소 씨 걱정을 하는 것도 당연하긴 한데 환기에 더해서 청소도 아주 꼼꼼하게 해주면 웬만한 먼지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네, 그렇다면 이제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꼼꼼하게 좀 알아볼까요? 선생님, 진공 청소기가 미세먼지를 못 빨아들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인가요? 네, 일부 청소기는 미세먼지까지는 빨아들일 수 없거니와 살모넬라균이 공기 중으로 재순환될 우려가 있어서요. 청소기 구입 계획 있으신 분들은 세균 재순환을 막는 공기 필터가 부착된 거나 미세먼지 방출량 1등급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네, 청소는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정말 이거는 지켜야 합니다. 주부로서 매일매일 하시나요? 제가 노력 중입니다. 네. 이 미세먼지 취재 이후에 더더욱 해야겠다. 일단 현재까지 안 한다는 얘기네요. 참. 네, 그리고요. 이 물걸레질도 꼼꼼하게 그리고 벽과 천장까지 간간히 청소해 주시면 미세먼지 역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나 씨는 벽이랑 천장이랑 정작 본인은 그렇게 청소 잘 하고 계세요?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 온 이후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언젠가요? 없는 것 여기도 입만 같은데. 살았네요. 예? 마우스 라이브. 입만 살아서. 벽이랑 천장 청소는 정말 자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맞아요. 예,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야외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실내 먼지까지 우리가 싹 훑어봤습니다. 예, 청소를 해야 돼요. 환기해라 그런 말을 오늘 굉장히 많이 해드렸는데요. 대체 그러면 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문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겨울철에 실내 활동이 길어지면 실내 오염물의 농도도 증가하고 그래서 실내 환기는 필요합니다. 환기는 아침, 저녁을 포함해서 하루 3회 정도를 실시하는 게 좋고요. 환기를 할 때는 최소 10분 이상 하시고 맞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환기를 실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사가 있는 날은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시고 외출할 때는 황사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에 3번 10분 이상 맞바람이 불게 하면 환기에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맞바람 불게 하는 집이 별로 없어요. 맞바람을 피는 집은 있어요. 그죠? 이게 가정법원에서 종종 만날 수 있는 분들인데 야,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맞바람이 불게 하는 집이 더 집값이 비싸요. 창문이 이렇게 열려서 네, 실제로 그렇고요. 네. 부동산에 계신 분 환기는 같아요. 가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 물질이나 성면, 미세먼지, 진먼지 찐득이 등 모든 집안의 나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창문 몇 번 열고 환기 얼마나 시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집안에 미세먼지가 날아다니면요. 호흡기에도 안 좋지만 이 피부에도 악영향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 노화를 막으려면요. 환기와 청소 반드시 신경 써주세요. 네, 소중한 피부라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이 미세먼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음식 속에도 미세먼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음식 보관을 소홀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은데 안 상할까 봐. 하지만 밀폐 용기에 보관을 하시고 바깥에서 말리는 음식들도 신경을 좀 써서 먼지로부터 건강을 지켜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1년 내내 황사와 미세먼지 역습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최대한 몸을 보호하고 청결히 해서요.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이런 나쁜 것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환경을 소중하게 지켜줘야 할 의무도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2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황사나 미세먼지를 피하려면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게 해결책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재택근무자가 아닌 이상 우리가 밖에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 벌어야 되는데. 그럼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그래야 이 스트레스도 풀리고 에너지도 생성이 되고 이런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체육 수업도 체육관에서 하고 정말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거든요. 나가기 싫은데 나가야 되고 또 나쁜 공기를 맡기 싫은데 맡아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뭔가요? ironic dilemma 이렇게. 진짜 안 되는 거 하느라 애쓰십니다. 그게 어려운 말인가요? 예? 이런 거는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를 사자성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신랑 입장. 미안합니다. 신랑 네, 전혀 주제와 관계없는 거 한번 떠들어봤네요. 뭐라고 받아줘야 될지 도통 모르겠네요. 예, 미안합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네, 아무튼 이 외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겨울철 황사바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더 깊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누가 알려줄 것 같나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굉장히 잘 알고 안 돼요. 있는데. 안 돼요. 내부 안 돼요.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시면 저 먼저 일단 가겠습니다. 황사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현병수의 TOP.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건강을 위협하는 황사와 스모그, 그 대처법에 대해 판도사에서 지금 알아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어디 갔다 온지 아세요? 지금 밖에 난리가 났어요. 봄에만 올 줄 알았던 황사, 그 녀석이 스모그가 막 저를 위협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날엔요, 무조건 막는 게 최고예요. 황사, 스모그에 대처하는 안전지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황사와 스모그에 대처하는 생활 안전지침 첫 번째, 철벽 방어. 계절을 넘나들며 불어오는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 단순한 모래바람이 아니라 중금속과 같은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환경과학원은 지난 10월 말 중국발 강한 스모그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신경계 독성 물질인 납이 평소 공기 중 농도의 8배, 또 4배에 달하는 비소와 니켈이 검출됐습니다. 여기에 평소엔 잘 검출되지 않던 크롬까지 5.8 나노그램이 나왔는데요. 황사 스모그 주의보가 떴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곳은 바로 호흡기입니다. 특히 황산염 등 화학물질이 함유된 중국발 미세먼지는 황사보다 10배 가까이 작아 호흡기는 물론 세포까지 파고들어 기관지염, 비염, 천식 등 만성질환자와 노인에게 더욱 위험한데요.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로 이 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올 경우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폐 깊숙이 폐포까지 침투해서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전을 형성해서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의 원인,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황사용 마스크. 하지만 황사용 마스크를 고를 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 꼭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건데요. 또 울퉁불퉁한 얼굴에 잘 밀착되는 것을 골라야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완벽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황사와 스모그에 대처하는 철벽 방어법. 자외선 차단제와 로션 크림을 꼭 발라주고요. 마스크는 필수,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피부에 닿는 먼지의 양을 최소화합니다. 자, 여러분. 이 황사와 스모그가 심한 날 완전 무장을 했다고 끝이 아닌데요.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면 꼭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황사와 스모그에 대처하는 생활안전지침 두 번째, 청결 유지. 황사와 초미세먼지에 포함된 각종 중금속 물질은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민감성 피부와 여드름 피부는 물론 특히 아토피 피부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 중 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1마이크로그램만 증가해도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하루 전보다 평균 0.4%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부의 적 미세먼지를 씻어내기 위해 평소보다 오랜 시간 또 강한 세정제로 세안을 한다면 오히려 피부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고요?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의 정상적인 지질층까지 깨져버리기 때문에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를 할 때에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온수로 가볍게 마사지하듯이 세안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사와 스모그가 떴다. 조심해야 할 곳이 또 있었으니 바로 눈인데요. 특히 컨택트 렌즈를 착용한다면 눈에 이물질이 낄 가능성이 높아 알레르기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황사와 스모그가 심한 날은 반드시 안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심한 가려움과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흐르는 물에 눈을 씻고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눈에 황사먼지가 들어갈 경우 소금물로 씻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이 민간요법은 금물. 소금 농도가 높을 경우 자칫 각막이 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사와 스모그가 많은 날은요, 빨리빨리 귀가해서 깨끗하게 씻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리고 왜 황사가 오면 삼겹살을 먹으란 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겹살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요? 뭔가요, 그게? 오겹살 말고, 역시 TOP는 남달라요. 삼겹살보다 더 좋은 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황사와 스모그에 대처하는 생활안전지침 마지막, 해독 밥상.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80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노약자,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음식. 스모그에 함유된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몸에 쌓였을 땐 양파, 마늘, 양배추 등 황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데요. 이유는 바로 황 성분이 간에서 중금속과 결합해 수용성 물질로 바뀐 후 소변을 통해 인체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또 설포라펜이라는 발암물질 제거 효소를 가진 브로콜리도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물을 마셔야 하는 건데요.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호흡기인데요. 이때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서 유해물질의 침투가 더 쉬워집니다. 따라서 적어도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서 호흡기를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잃은 건강은 회복하기 쉽지 않죠. 황사와 스모그에 대처하는 생활 안전 지침 꼭 기억하셨다가 건강 지키세요. 네.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이번엔 뇌로 들어갈 경우에 더 큰일이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동맥경화 같은 병까지 올 수 있다는 건데요. 꼭 그래서 식약처에서 인증한 황사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우니까 집안에 들어오면 곧바로 이불 속에서 이제 다이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집이다. 라고 혹 스킨스쿠버 병수 마냥. 씨나 그러지 누가 그래요. 정말 요 굉장히 위험한. 다들 씻고 가거든요. 병수 씨 오늘 이렇게 옷이 또 황토색이다 보니까 이게 또 더 들어 보이네요. 황사먼지 그대로. 황토방 가셔야 돼. 코디가 이래서 오늘 안 풀리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갖고 잘 씻어야 됩니다. 특히나 또 멋있어 보이려고 무스나 스프레이 떡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성분들 이게 머리에 미세먼지가요 덕지덕지 달라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씻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병수 씨 떡된 채로 자면 안 된다는 거.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분들도 조심해야 할 게 피부와 헤어에 바르는 에센스에는 유분기가 있어서요. 미세먼지를 달고 집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입속의 먼지도 중요합니다. 양치질 꼭 하셔서 입속 먼지 깨끗이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솔질 꼭 해야 돼요.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지난주부터 약간 김희진 선생님화 돼가는 것 같아요. 아주 정보를 잘 전해주고 계시는데 선생님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아니요, 아주 뿌듯합니다. 그래요?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잘 먹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면역력이 강하면 나쁜 유해 물질이 침투를 하려다가도 멈칫하게 되거든요. 네, 단백질, 비타민 같은 영양소 섭취 잘 하시고 제철 과일을 많이 드세요. 네. 그런데 말이죠. 이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이 이동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실내에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길면은 이 하루 시간의 90% 정도도 넘게 실내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집에 미세먼지 측정만 했단 말이죠. 이 수많은 실내 공간들이 또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요, 제가 특히나 먼지를 마실 확률이 많은 곳을 한번 정리해 와봤습니다.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대기 중 오염된 공기가 그 주인공인데요. 몸에 저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오염된 공기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실내 장소에서 측정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화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곳은 멀티플렉스 극장인데요. 쾌적하고 화려한 극장 로비와 달리 상영관 안은 어둡기만 합니다. 창문도 하나 없이 햇빛이라곤 전혀 들어오지 않는 완전 밀폐된 공간이죠.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 공간의 공기 오염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바닥에 깔린 카펫에서 진드기의 시체와 알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팔걸이에 먼지는 기본, 극장 안에서 먹다 흘린 팝콘과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흘러 각종 오염 대장균이 득실거린다는데요. 4년 전 환경부는 전국 70개의 영화관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24.3%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힌 바 있죠. 이후 영화관은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2012년부터 먼지와 부유세균, 성면 등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빌딩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빌딩한 밀폐된 공간의 오염된 공기로 인해서요, 몸이 피곤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주로 겨울철 난방기를 이용하는 사무실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바로 복사기인데요. 코펜하겐 국립산업보건연구소에서는 복사기에서 나오는 오존이 공기에 있는 다른 화학물질과 반응해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는 물질을 만든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물질의 농도를 높이는 복사기의 사용으로 실내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두통, 현기증 등이 유발함은 물론 노출이 반복될 경우 폐 손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데요. 반드시 화분을 놓아주어 정화 효과를 높여주고요. 2~3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으면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환기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반드시 환기가 필요한 장소, 아직 한 군데 더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셀 수 없이 많은 차들이 오고 가는 지하 주차장인데요.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렸을 때 숨이 턱턱 막혔던 적 없으세요? 답답한 가슴의 원인은 바로 다량의 초미세먼지와 자동차 매연 때문인데요. 특히 이산화황과 일산화탄소 등을 포함한 자동차 매연은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2013년 유럽 호흡기 저널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어린이 천식 사례의 14%가 바로 이 매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간접흡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노년층에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의 28%가 매연이라는 연구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주차장을 오고 갈 때는 번거롭지만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환기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영화관. 영화관 이거 낭만 즐기러 여자친구랑 같이 갔다가 나올 때는 건강을 버리고 나오게 되는 그런 꼴이에요. 예? 영화관 가지 마 이런 말이 아니라요.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위생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 뭐 그런 장소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생기면서요. 관리가 잘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쁜 공기에 노출된 곳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스크린 골프장은 흡연이 가능해서 실내 공기가 굉장히 탁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하철 역사도 그래요. 사람이 많이 다녀서 건강관리에 조심을 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PC방이나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거나 지하에 있으면요. 공기의 질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지금 뭐 골프장이 나쁘다, 뭐 PC방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또 불광동 사거리에 계시는 정 사장님 계세요. 갔는데 PC방 갔는데 그 PC방 정 사장님이 잘 보고 있다고 이거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괜히 정 사장님 기분 나쁘실까봐 이게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몇몇 군데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요. 예. 공공장소나 가게를 관리하시는 분들은요. 더욱 청소에 힘을 써주시고 개개인은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위험에 노출됐을 때도 끄떡없게 하는 것. 그게 정답이겠죠? 정답! 그것이 정답입니다. 자, 선생님의 깔끔한 정리가 있었고요. 자, 이제 판도사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그냥 마칠까요? 너무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 한 줄 정리 가봐야겠죠? 예, 한 줄 가야 돼, 한 줄. 네, 저부터 할게요. 저부터. 네. 네, 겨울도 이젠 황사가 몰려오는 계절. 외출하실 때요, 날씨 꼭 체크하시고 황사 마스크 꼭 챙기세요. 한 세 줄이었네요, 세 줄. 저도 가겠습니다. 예. 실내 먼지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청소 후에 걸레질로 먼지를 흡착을 해주시고 환기는 필수라는 것. 네 줄. 저는 전체 다 아울러서 황사 마스크와 청소, 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예, 그래요. 그런 길이 있었네요. 길로 가십시오. 예,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 뭐 고급 정보가 모두 모인 고품격 과학 토크 판도사 2.0. 저희는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또 이렇게 방송 마쳤고 또 이제 다음 게 지방이에요. 지방도 이제 나쁜 지방이 있고 좋은 지방이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상북도 경주가 좋은 지방이에요. 좋은 기업들이 있고 저기 경남 밀양이 안 좋은 지방. 부장님 계세요. 뭐 행사 가는데 돈을 대화를 안 더 줘요. 주고 싶어져요. 요즘에 거기가 안 다이어트 되고. 때문에 지방이 여성들의 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름기 쓰면 다 멀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폭삭 늙거든요. 정말요? 그 필요한 지방이 있어요. 가려서 좋은 지방을 찰싹찰싹 붙여야지 지방으로 다 지다가 무슨 그럼 뭐 이렇게 지방이 뭐 셀룰라이트 풀리니까 생기고 그런 게 나쁜 붙이고 지방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지방은 먹어줘야 된다는 거. 그럼요. 안 먹으면 꼭 필요해요. 폭삭 늙어서 피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피부뿐만 외모뿐만 아니라 생명 활동에 지장이 생겨요. 되게 갑자기 끝날 때 되니까 와이파이 터지셨네요. 네? 이게